우리 연애를 하다 보면 사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기준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을 좀 많이 보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30대 초반, 중반의 여성분이라면 연애할 때 이 기준을 갖고 남자분들을 만나시면 아마 크게 후회하지 않는 연애, 그리고 결혼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30대 여자가 연애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연애 가이드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왜 30대라고 하고 딱 지칭을 했냐면 30대 연애는 달라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생애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생애주기란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그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경험들이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표준적으로 누구나 다 경험을 한다고 해서 표준적인 경험을 그 나이와 시기에 따라서 제시를 한 가이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나이, 그리고 그 시기에 경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30대에도 이 여성들이 경험하는 그 표준적인 기준들, 경험들이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대에는 어떤 보통의 경험을 하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케어를 하거나 혹은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 연령별로 경험하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이 시기에 연애와 결혼을 할 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30대 여자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따라야 하는 연애 가이드 첫 번째입니다. 결혼과 연애 중에서 선택해라. 30대 초반에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본인은 지금 만난 남자와 결혼을 할 것 같다, 혹은 결혼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후반에서부터 30대 초반에 자만추를 하면서 저 남자는 결혼을 해도 되나 막 그 주파나를 튀기면서 재고 따지고 막 찾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따지지만 남자는 나하고 결혼할 생각이 없다. 이 30대의 연애와 결혼이 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서로가 같이 결혼이 목적이거나 혹은 정말 나는 결혼이 목적이어서 얘는 정말 결혼해도 되겠다 해서 만났는데 얘도 참 다행히 나하고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생긴다면 그럼 너무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겠죠. 하지만 많은 커플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나는 연애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왜 이 남자는 결혼 얘기를 안 꺼내지? 그래서 내가 슬슬 결혼 얘기를 꺼내요. 넌 결혼 생각을 하고 있어? 나 결혼 상대자를 어떻게 생각해? 결혼 언제 할 거야? 우리 결혼 언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막 간단 말이죠. 근데 남자들은 지금 당장 불편하지 않으니까 뭐 언젠가 하겠지, 내후년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 밀어요. 근데 문제는 나하고 결혼할 생각이 없어. 자기가 결혼하고 싶다는 거지 너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여자들은 착각을 해요. 얘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은 자기의 상상을 얘기하는 거지 그 상상 안에 내가 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결혼이 목적이냐 연애가 목적이냐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런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선택을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나는 남자를 만나서 당연히 이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가겠구나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남자는 그냥 연애만 목적일 수 있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이성을 만나야 됩니다. 이 30대 초반에는요, 결혼을 할지 혹은 비혼으로 계속 쭉 살아갈지 혹은 나는 꼭 애를 낳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지에 따라서 내가 만나야 되는 남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 만약에 결혼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정말 비혼이야. 그렇다면 이런 비혼이신 분들은 사실 연애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난 비혼인데 결혼 목적이 있는 남자를 만나서 그 사람을 희망 고문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리고 난 비혼인데 연애하다가 남자가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했어. 그럼 애초에 비혼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프로포즈 해줄 남자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괜히 창피하기 싫어서 그래서 비혼이라고 떨고 다니는 여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남자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비혼이 아니고서 비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남자는 내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도 그 남자는 너한테 프로포즈하지 않아요. 왜? 처음부터 넌 비혼이라고 했고 그 남자도 아주 가볍게 연애용으로 너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비혼이야라고 해서 만나놓고 이 남자가 왜 나한테 프로포즈 안 해? 이런 모순을 갖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확고하게 난 죽을 때까지 결혼 안 할 거야, 난 무조건 비혼이야, 이렇다면 비혼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시류에 휩쓸려서 나 비혼이야 라고 한다면 괜히 좋은 남자 놓칠 수 있으니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출산을 원한다 그러면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지, 연애용 남자를 만나놓고 너 왜 애 나랑 안 낳으려고 해?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결혼을 생각하고 이성을 따지다가 정말 연애조차 못하면서 30대를 그냥 보내시는 분들 정말 많고요. 40대에는 자기가 선택하고 싶지만 선택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포기하게 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비혼이라고 나 결혼 생각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40대 분들 중에서 나 비혼이야, 나 결혼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비혼은 없습니다. 30대에 이렇게 따지면서 결혼 생각 없는 사람을 결혼하자고 꼬시거나 혹은 결혼을 못하니까 비혼이라고 떠들고 다니다가 진짜 결혼 생각을 접게 만들거나, 그래서 40대가 됐는데 이제는 나를 찾는 남자가 없어져서 그래서 자발적 타발적 비혼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분들한테 등록하세요, 정말 늦었지만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소개해줄게요, 이런 사람 소개해줄게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등록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제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기회가 안 돼서 결정사에 등록을 안 하는 거지, 기회가 되고 주변에 저처럼 인맥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정사에 등록합니다. 그래서 잘 만나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비혼이라고 떠들고 다녔던 이유는 남자를 만날 기회가 없고 그 남자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하고 결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순으로 가지 말란 뜻입니다. 그래서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따지기만 하다가 결혼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차라리 결혼이 목적이면 그냥 결정사 가세요. 그러면 결혼이 준비되어 있고 결혼의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 검증을 하고 그리고 미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런 조건들 하나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나랑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인지 나랑 만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거 느낌만 보게 됩니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란 뜻이에요. 괜히 자만추 했는데 그 자만추가 실수가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개팅 앱에서 조건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골땡 스땡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조건으로 해서 추천이 막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 남자들이 나한테 추천이 되니까 이 정도는 나 만날 수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는데요. 이 소개팅 앱에서 결혼 생각하고 소개팅 앱 쓰는 남자들 없습니다. 특히 30대는요. 정말 결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소개팅 앱에서 만나더라도 검증하고 따지고 다 따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따지는 것도 두세 명을 이렇게 비교 저울질을 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지, 나 하나만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개팅 앱에서 결혼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운이 좋아서 소개팅 앱에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있죠. 없지 않아요. 있어요. 하지만 그게 너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조건과 나의 조건, 그 사람의 성품과 나의 성품, 그 사람의 가정환경과 나의 가정환경은 달라요. 그 사람의 외모와 나의 외모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해서 너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소개팅 앱에서 결혼 전제로 연애를 시작하기도 어렵고 앱에서 결혼 생각하고 그 연애를 시작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제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개팅 앱에서 한 3-4명을 동시에 만나서 비교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나은 사람을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게 또 남자예요. 그렇게 순정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앱에서 결혼한다는 그런 낭만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옆에서 누군가가 앱에서 만나서 결혼했다라고 얘기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홍보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하고 너의 외모는 다르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학력 조건, 경력 조건, 커리어 조건, 외모 조건이 다르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정 환경도 다르고요. 그 사람과 나의 가정 환경도 다르고요. 그 사람의 성격과 나의 성격이 다르고요. 그 사람의 인성과 나의 인성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성공했다고 해서 나도 소개팅 앱에서 결혼해서 성공해야지,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0대 초반 중반이라면 결혼을 할 생각인지 연애를 할 생각인지를 구분해서, 결혼 목적이라면 진짜 말 그대로 조건 다 따지고 그리고 이런 사람 만날래요 명확하게 해서 결혼한 사람 만나서 가시면요 오히려 훨씬 잘 삽니다. 왜냐하면 가정 환경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지식 수준이라든지 대화 수준이 안 맞아서 이혼하는 케이스도 정말 많거든요. 가치관이 안 맞아서. 근데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웬만큼 확인이 되는 영역이에요. 물론 성격이나 인성은 저희 회사처럼
심리 진단을 하거나 성격 진단을 하는 회사들이나 검증을 하는 거고, 다른 데는 성격이나 심리 진단까지는 안 합니다. MBTI 갖고 걸러지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만나는 남자가 결혼용인지 연애용인지를 구분해서, 연애용이라면 그냥 잘생긴 남자, 나 재밌게 해주는 남자, 돈 따지 말고 그냥 재밌게 노세요. 그럼 됩니다. 30대 여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연애 가이드 두 번째입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이혼 이력만 생깁니다. 결혼 시기에 만난 남자랑 결혼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30대에 결혼할 남자를 따지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강의를 20년 넘게 했어요. 기업에서. 그것도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우리가 한 번이라도 들어본 기업에서는 제가 웬만하면 다 강의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오신 여성분들한테 그 나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됐어도 직장에 여전히 다니고 그 회사에서 커리어를 쌓고 굉장히 잘하고 다니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자들의 95%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사기 결혼 당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사실 결정사처럼 검증이 된 곳들은 서류로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검증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재산 상황, 그 사람의 학력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의 혼인신고 이력,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연봉을 받고 있고 직장에 지니고 현재 그 직장이 맞는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그리고 상대방의 부모님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재산을 갖고 있는지까지 모두 다 확인해요. 심지어 형제자매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자만추를 하면 이런 거 확인할까요? 확인을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사귀고 있는데 이 남자의 부모님이 범죄 이력이 있다던가, 혹은 부모님이 같이 살고 있는데 사실 둘 중에 한 분이 폭력을 쓴다던가, 혹은 되게 넉넉한 집안처럼 뻥을 치지만, 대부분 뻥을 쳐요. 어느 정도 부풀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풀리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고 빚잔치더라. 이런 케이스를 정말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부풀리지 않으면 결혼하지 못하던 그런 세대이기도 하고 시대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니까. 그 사람의 말만 믿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 서류를 포토샵으로 조작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눈앞에서 발급받은 자료를 우리가 받는 이런 결혼정보회사는 조작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임장을 받아서 실제로 가서 받아오던가, 눈앞에서 이 토스로 발급받아 버리던가, 그것만 받던가 하는데, 앱 같은 경우는 서류 인증을 한다고 하지만 이 포토샵인 거를 확인을 하지 못합니다. 육안으로도 확인하지 못하고,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거를 실제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공을 들여서 확인하는 회사들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래서 실제로 골땡, 스땡 같은 경우도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면, 포토샵으로 서류를 조작해서 올렸는데 그게 승인이 났다는 거고, 심지어 쇼츠 중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이력서를 한 번씩 쓴대요. 실제로 자기의 경력, 학력, 이력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버드, 스탠포드 대학교 이런 거를 넣고, 그리고 경력도 엄청 화려하게 넣어서 이직하는 이력서를 넣은대요. 물론 갈 생각은 없는 거예요. 자존감만 채우려고 간대요. 그러면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뻥을 친 것들을 보고 면접관들이 면접 보러 오라고 하고, 심지어 나 되게 거만하게 거절했는데도 오라고 막 모시고 이러는 케이스를 보면 자기 자존감을 채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서류는 언제든지 조작 가능하다. 서류를 조작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들은 앱은 없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결혼하고 나서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계약직이거나, 혹은 대기업인 줄 알았는데 그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다니는 계약직이거나, 이런 케이스를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자만추로 결혼을 했는데 사기 결혼 당하는 케이스들 진짜 많아요.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롭다고 이 시기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계획하지 않은 임신, 재수없게 임신을 했는데 거기에서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혼해서 알고 봤더니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다거나, 학력은 대졸인 줄 알았는데 고졸이거나, 이런 케이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30대에 외로워서 적당히 만난 남자하고 정말 재수없으면 결혼을 한다. 그게 가장 최악의 케이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남자가 막 울고 불고 매달리고 막 내 눈치 보고, 그리고 내 눈치 보면서 나한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 아니면 죽는다고 하고, 이런 남자일수록 나보다 못난 남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못난 남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여자가 나를 한 번이라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정말 잘난 남자는 내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정말 잘난 남자는 나한테 울고불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나 아니면 죽는다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면 절대 안 되는 시기가 바로 30대 초반의 그 시기라는 것. 중반 이후가 넘었다면 40대 편을 보십시오. 30대 중반 이후가 넘었다면 40대 편을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30대 여자가 연애를 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연애 가이드 세 번째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생각한다면 35세를 절대 넘기지 마라. 왜 35이냐? 남자가 결혼을 결심할 때는요, 출산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냥 딩크하겠다 이런 남자는요, 결혼 결심을 안 합니다. 그냥 평생 연애하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생각하는 남자들은 여자의 나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35 이하만 찾는 이유가 35이 넘어가면 신체적으로 급격하게 노화가 오는 시기이기도 하면서 이 산부인과적으로 의학적으로 이 노산이기 때문에 기형아 출산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가 35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는 남자들은 35을 넘지 않는 여자를 선택한다. 근데 여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차라리 30살에서부터 34살까지 결혼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래서 똑똑하게 선택을 해서 평생 정말 앞으로 70년을 살 남자를 선택을 한다면 많이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따지는 게 아니라 30살에서 34살까지 나 아직도 동안이야, 나 아직도 어려워, 나 괜찮아, 나 쫓아다니는 남자 많아. 그래서 동안 타령하고 그리고 연하 타령이나 하고 외모 타령이나 하다가 그렇게 35살 넘어가요. 그래서 35, 36, 37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정말 철이 안 들어서 전 동안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하 만날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하는 여자들이 정말 40이 돼도 결혼 못하고 50이 돼도 같은 소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이 안 드는 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개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을 한다면 절대 35을 넘기지 마시고 똑똑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업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다 사기 결혼 당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서 95%가 사기 결혼 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자만추로 사기 결혼 당하고 속이는 거에 속아서 결혼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작업을 필요하다. 그래서 연애가 목적인지 결혼이 목적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걸 기억하세요. 30대 여자가 연애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연애 가이드 네 번째가요. 동안 타령 좀 하지 마세요. 다 자기가 동안인 줄 알아요. 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이거를 평균 이상 효과 그리고 워비컨 호수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심리 현상이에요. 30대 여자뿐만 아니라 40대 남자 여자 30대 남자 여자 다 지들이 또 동안이래. 근데 진짜 동안인 사람 별로 없거든요. 전 국민이 동안이 되고 전 국민이 이 외모가 다 어려졌기 때문에 자기가 동안이라고 뭐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무리 30대가 동안이라고 해도요 20대 절대 못 이깁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는요 뭘로 차이가 나냐면 피부로 차이가 나요. 피부에 눈가주름, 여기에 심부볼, 목주름, 그리고 여기에 턱, 살 이런 걸로 다 이 나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피부의 수분을 머금은 정도 이게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리 30대가 동안이라고 해도 20대 절대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안 타령하지 마시고요. 특히 신체 나이가 급격하게 노화가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나이가 35살, 44살, 60살 이렇게 갑자기 노화가 진행돼요. 그리고 갑자기 늙어집니다. 그래서 34살까지는 나 진짜 괜찮아. 그 20대처럼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딱 봤는데 확 늙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미 그때 늦었다. 그래서 35이 넘어가면 아무리 똑같이 하고 다녀도 어딘지 모르게 늙어 보이고 어딘지 모르게 노티가 나고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분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35이 넘어가면 기형아의 출산이나 신체 노화라든지 피부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변하는 거 모른다고 자기 나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나 동안이에요 그렇게 철석같이 믿지 마세요. 말랐다고 동안 무조건 아닙니다. 말랐어도 노화는 노안이고요. 신체 노화가 진행되면 늙어 보이는 건 마른 사람이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나 몸매 20대야 이렇게 착각감을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0대 여자가 연애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연애 가이드 5번째가 외모 타령 좀 하지 마세요. 그 외모 타령이 뭐냐면 상대 남자 만날 때 외모 보는 여자들이 되게 많아요. 결정사에 오셔도 30대 초반 여성분들 중에서 외모를 그렇게 따지는 여성분들이 간혹 정말 간혹 있어요. 우리가 한때까지 와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외모를 본다, 외모 괜찮은 사람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연애 경험이 정말 없는 사람이 외모 타령 하고요.
두 번째가 주제 파악 못하는, 즉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외모 타령을 해요. 저희가 외모 타령 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맞춰줘요. 정말 잘생긴 사람들 쭉 해가지고 조건하고 잘생긴 사람들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실제로 외모 맞춰달라고 가입을 해요. 그러면 외모를 선택을 하면 조건을 보지 말고, 조건을 선택하면 외모를 보지 말고,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모두 다 갖춰진 남자는 너를 보지 않아요. 너를 볼 정도로 다 갖춰진 남자는요, 정말 예쁜 여자를 만나거나 정말 집안이 좋은 여자를 만나거나 둘 다 갖춰진 똑같은 사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남자가 스펙과 외모가 좋은데 나는 스펙과 외모가 별로야. 여자에게 스펙은 나의 스펙이 아니에요. 부모의 자산이지. 그래서 부모의 자산, 나의 스펙이 되지 않고 나의 외모가 되지 않는데 그런 남자를 만난다면,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다면 가입비는 결정사에서 2천만 원이 넘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런데 400만 원, 500만 원 내놓고 2천만 원짜리 매칭을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자주 소개를 해주고 거기에 다 맞춰줄 테니까 가입비를 비싸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라. 혹은 이 가격이면 몇 번에 한 번씩밖에 못 해주니 자주 소개 못 해줄 수 있다. 그거 클레임 걸지 말아라. 이 둘 중에 하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를 보고 싶다면 조건을 보지 말고, 조건을 보고 싶다면 외모를 보지 말고, 둘 다 본다면 자주 소개를 못 받는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네가 완벽하지 않다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해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렇게 잘생기고 외모도 괜찮고 그리고 조건까지 괜찮은 사람이 나를 보고 나를 선택할 확률은 없다. 실제로 우리 회원 중에 그렇게 했었던 분이 계세요. 근데 정말 맞춰줬어요. 맞춰서 소개를 했더니 그 남자분들이 다 이 여자분을 거절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 분도 만나본 적이 없는 여자분도 계세요. 그래서 외모 타령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0대 여자가 연애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연애 가이드 6번째입니다. 사람 보는 눈도 없으면서 결혼이 목적이라면 그냥 결정사 가세요. 그게 훨씬 시간에 대한 절약도 되지만 돈에 대한 절약도 되고 기회비용에 대한 절약도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외모 타령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사랑 타령하고 의리 타령합니다. 매번 남친이 바람 피워서 헤어졌고 남자가 자기한테 맞추는 연애만 했다거나, 아니면 남자가 울고불고 매달렸는데 남자가 정말 성격이 이상하거나 인성이 그지 같았어. 이런 사람들만 만났다면 나는 결혼도 의리야, 연애도 의리야. 정말 이런 분들이라면 절대 자만추하지 마세요. 정말 인생 망합니다. 결혼하고 싶은데 본인이 보는 눈이 없거나 의리 타령하고 사랑 타령하고 그러면요, 그냥 결정사 가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혼이 목적이고 다 결정사 갈 필요는 없어요. 자만추를 하고 싶다면 해도 되는 사람은요, 정말 깐깐하게 그 사람을 볼 줄 아는 눈도 있고, 그리고 깐깐하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을 모두 스스로 검증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루트가 있고, 그리고 자기의 보는 눈을 믿고, 그리고 기준이 명확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실패를 연애에서 해본 적이 없다면 자만추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평범한 여자가 연애도 많이 안 하고 그런 눈도 없고 기준도 없는데 평범한 여자가 대한민국에서 평탄하게 살고 싶다면 그냥 결정사가 가서 돈 내는 게 100번 낫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돈 쓰는 거 대비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종사자가 86%가 넘는 거 아시나요? 중소기업 종사자가 86%고요.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전문직, 이런 사람들이 무직까지 포함해서 자영업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15%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그냥 자만추해서 만나겠다 그러면 대부분 중소기업에 계시는 분들을 만날 확률이 높고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계신 분들을 만날 확률이 높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만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 보는 눈 없다면 그냥 자기 눈을 믿지 마시고 다른 사람 눈을 믿으시는 게 좋습니다. 결정사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30대 여자가 연애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연애 가이드 7번째입니다. 쎄함은 과학입니다. 결혼 전 상견례 자리에서 상대방의 가족을 만나는 곳에서 쎄함을 느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정말 보는 눈 있는 사람한테 가던가 큰맘 먹고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쎄함을 느끼는 걸 용어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휴리스틱이라고. 이거는 어림짐작이에요. 이 어림짐작이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자기의 경험의 빅데이터의 종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쎄함을 느꼈는데 이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개고생 예약하는 거고 자기 발 자기가 찍는 겁니다. 차라리 쎄함을 느끼는 게 똑똑한 거예요. 이 쎄함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사람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풍족하게 산 사람들, 평탄하게 산 사람들은요, 가난을 모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행동 패턴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잘 몰라요. 혹은 훌륭한 집안에서 훌륭한 교육, 가정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가정교육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다 자기하고 비슷한 줄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살고 있고 강남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모임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저한테 자녀들을 이렇게 맡기세요. 그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나는 돈을 벌어 받고 그 버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세상에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지를 알아서, 그래서 그런 사람을 거를 줄 아는데, 내 딸은, 내 아들은 너무 순진해서 그런 사람을 볼 줄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괜찮은 사람 소개해 주라.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아는 거죠. 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 우린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으면요, 그런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당해봐야 아는 거고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봐야 경험하는 건데,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데 거기에 대한 필터가 있을까요?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결혼 정년기고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혹은 결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면, 혹은 연애를 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 기준들이 있으니 이것들을 기억하세요. 꼭, 진짜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제가 인생 선배로서 제가 살아보면서 제가 실수해보면서 느낀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 30대 초반이라면 꼭, 혹시라도 연애한다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감사합니다.